어머나 세상에 오늘 너무 잘 그렸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진짜 잘 그렸다. 나 진짜 요즘 원 잘 그리는 것 같아. 오늘 정말 잘 그려. 시작하겠습니다. 중력 시스템이죠. 잘 들어봐봐.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유익해요. 속력 vs 속도. 저 개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이 저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속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기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크기만 있다. 그리고 속도는 크기랑 방향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합해져 있는 거를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벡터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있어.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 갔어요. 10m야. 그 길이를 직선거리 아니고 이 길의 거리를 재보니 10m야. 몇 미터 퍼 세커가 돼요? 5m per sec가 되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동서남북이나 오른쪽 왼쪽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죠. 아예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 얘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 거나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간 거나 똑같아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요 숫자로 표현을 해요. 5m per sec로 똑같이 표현을 해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없으니까. 이거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크기만 보니까. 그래서 속력이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속도를 할 건데, 자, 여기인데 내가 아까처럼 똑같이 구불구불 갔다고 치자. 구불구불 갔다 치더라도 속도를 계산할 때는 이 구불구불한 길을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하냐면 직선거리만 생각해요. 여기서 여기 오로 직선거리만 생각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위라 그래요. 위치 변화라. 이건 거리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10m인데 이 거리 있지, 이건 한 5m 합시다. 5m가 나온 거야. 그리고 똑같이 5m인데 2초로 나눴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를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할 거야. 변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또는 방향이 붙어요. 동쪽, 서쪽, 남쪽 뭐 이런 게 붙어요. 지금 플러스 붙었잖아. 아까랑 좀 다르지? 이렇게 됐을 때 몇 미터 퍼 세클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2.5m per sec가 아니고 플러스 5m per sec인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 값도 물론 계산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야? 플러스를 붙여요. 그럼 반대는 뭘까? 반대로 가는 거를 뭐로 계산할까? 그쵸?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는 정 안 되겠으면 동쪽, 남쪽, 서쪽이라도 붙여야 돼. 방향은 붙여야 돼요. 이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야. 요거 알아야 돼. 이 보통 속력이냐 속도냐, 그러니까 즉 크기냐 크기 플러스 방향이냐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V로 표현을 하잖아. 얘는 V 위에다가 요 화살표 표시를 해요. 거리도 얘는 일반적으로 S를 쓰잖아. 그치? 근데 얘는 S 위에다가 뭐 써? 화살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 벡터라는 기호 같은 거야. 우리 통상적 약속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가속도를 할 거야. 그래서 미분 배웠니? 안 배웠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미분을 모르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래서도 힘들어. 미분을 안 가르쳐 가속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리고 가속도를 쓰고 있다? 되게 웃겨요. 자, 이번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보통 이제 A로 표현을 하거든요. accelerate라고 해서 accelerator인가? 그러니까 악셀이 우리 가속하는 거다 보니까 A를 쓰는데 기호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해요. 델타라는 글자는 혹시 뭔지 알아? 변화량이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도 델타니까 변화량이야. 이걸 좀 풀면 어떤 거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뺍니다. 그게 변화량이잖아요. 나중에서 처음 뺀 게. 여기도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공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per sec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플러스를 썼죠. 이거는 속도인 거예요? 속력인 거예요? 속도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흘러서 속도가 빨라졌어. 가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됐냐면 플러스 10m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가는데 2초 걸렸대. 이렇게 가속하는데. 그러면 나는 의문인 거야. 1초에 몇 per sec 가속한 거야? 2에서 10 변했으니까.
2에다가 몇을 더해야 10이 돼? 그쵸. 8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8이 변했지. 근데 그게 몇 초 걸렸다고? 2초 걸렸지. 그럼 1초당 몇이야? 이게 일정하게 늘어났다 하면은. 그쵸. 1초에 4야. 이렇게 가속한 거야. 자, 봐봐. 말이 너무 길지? 1초에 플러스 4씩 가속한다는 말이 너무 길잖아. 이거를 앞으로는 플러스 4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미터 퍼 세크에다가 제곱자 붙이면 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표현을 딱 보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1초에 4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3초면 몇이 늘어났을까? 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가속도예요. 변화량. 그럼 감속도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볼게. 감속을 했어요. 그러면 몇이 줄었니? 9가 줄었지. 근데 이게 3초가 걸렸다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1초에 몇 감소 갔다고 봐야 돼? 자, 읽기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너무 말이 길잖아. 뭐라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3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 여기다가 이 표현을 쓰면 맞겠다. 쉼표 쓰면 맞겠다. 쉼표 쓰면 맞겠다. 이것도 풀마가 붙죠. 풀마가 붙다 보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스칼라라고 보기에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벡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자, 그럼 보자. 가속도는 벡터 값이에요. 결국은 벡터 값인데 벡터 값이니까 위에다 화살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통은 안 쓰고요. 시간은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죠. 방향이 없잖아. 뭐 오른쪽으로 10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이고 이거는 스칼라가 맞는데 속도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로 뭔가를 계산했으니 값도 뭐야?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벡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의 보면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지 속력 변화량이라고는 안 할 거야. 요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 이게 왜 내가 여기서 멈칫했냐면은 마이너스 3 감속이면 마여서 플러스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쉼표를 단 거예요. 그럼 분리가 되니까 이거 일부러 단 거고 이거 표현상으로 그냥 마이너스 여기까지만 써도 요 마이너스 3까지만 써도 감속인 거 알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만 써도 돼요. 문제 풀 때는 굳이 두 번에서 이중 부정을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거 국어예요 사실. 이거는 여기까지 쉽지. 이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개념이 있어. 사실 얘랑 지금 나올 것들을 안 하고 메인 내용을 다루면은 그건 범죄예요. 난 범죄라 생각해. 하면 안 된다 생각해. 그렇게. 다음은 뭐냐면 힘이야. 사실 물리에서 근본 세 가지긴 해요. 속력,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힘. 난 이 세 개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세 번째 힘은 영어로 force로 씁니다. F예요, F. F로 쓰고요. F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그죠? 이걸로 정의를 하죠. M 곱하기 A 가속도로 계산을 하고요. 이것도 스칼라가 벡터일까? 자, 봐봐. 얘 스칼라지. 질량엔 뭐 오른쪽으로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죠. 그럼 F도 벡터일까? 스칼라일까? 벡터예요. 힘도 벡터예요. 그래서 힘도 벡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준다, 왼쪽으로 힘준다가 되잖아. 얘는 돼요. 얘가 되세요. 벡터예요. 벡터입니다. 힘은 보통 그 가속도를 수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가속도가 나온다. 어떤 물체에도 힘을 줘. 그러면 가속한다. 어떤 물체에도 힘을 줘. 근데 감속할 수도 있다. 이거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요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힘은 가속도를 결정하고 가속도는 속도, 속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따로 가는 개념이야? 아니지. 각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그리고 참고로 단위 같은 경우에 단위 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풀어드릴 거야. 일단은 그 V는 T분의 S에서 속력 또는 속도에서 단위는 보통 미터 퍼 세크를 쓰잖아요. 얘의 단위가 미터고 얘의 단위가 S이다 보니까 전체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단위를 결정할 때 조합 단위, 그러니까 즉 이거는 유도량이라고 하거든요. 얘네 하나하나가 기본량이고 유도량의 단위를 결정할 때는 조합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단위가 뭐야? 기본 단위가? 초. S죠. S가 세컨드 초예요. 초고 얘는 뭘까? 단위. 아까 했잖아. 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조합을 해봐야 되잖아. 그럼 조합을 잠깐 해보면은 S분의 M이잖아. 그치?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수학이야. S 곱할게. 그럼 뭐가 되니? 지워지죠?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야, 이렇게까지 풀어주는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어딨니? 단위는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단위 안 쓰면 틀리잖아.
단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힘, F는 MA죠. M 곱하기 A다 보니 얘의 단위가 뭐야? 질량 단위. 그래, 킬로그램. K그램 뭐야?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둘의 단위를 조합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 그냥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저기 나오거든. X인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 발견하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시고 영향력을 미치신 분의 과학적 이름을 땄어요. 누군지 알아요? 네, 그쵸. 요거랑 뉴턴은 같은 기호예요. 요거랑 뉴턴은 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 지금까지 한 거는 메인 개념이 아니에요. 메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고등학교 과학에서 안 가르치는 기본 개념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잖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이걸 만약에 안 배우고 여기를 들어가잖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알아야 돼. 알았지? 자, 보자. 자, 네 번째 갈게요. 제가 이젠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편하게 하지만 그전에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진짜 긴장 많이 해서 얼굴 막 벌개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평안하잖아. 그냥 편하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 유튜버가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유튜버가 네 번째 중력 해석할게요. 네, 맞아요. 지구가 중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뭐 너무 쉽잖아. 크기는 어떻게, 이 계산 어떻게 해요? 크기? 혹시 알아요? 우리 일반 지구의 중력은 뭐라고 계산하냐면 98 곱하기 질량하고 그냥 이거 단위는 뉴턴이거든요? 힘이니까. 얘도 힘이잖아. 힘이니까 가수가 있을까 없을까? 몇일까? 가수가 9.8인 거예요. 되게 쉽죠? 별거 아니죠. 그냥 끝이야, 그게.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인 거야. 근데 이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거 가지고 이따가 해석을 할 건데 잘 들어봐. 자, 9.8이고 중력은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죠. 그럼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방향이 있겠죠. 뭐 당연히 뭐 지면을 기준으로는 이제 수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구 중심 방향을 기준으로 하겠죠.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처음 들어볼 거야. 처음 들어볼 건데 되게 재밌어요. 수학적으로 좀 멋있게 풀 거거든. 잘 들어봐. 중력은 어떤 개념과 많이 연계되냐면 연계가 아니라 사실 똑같아요. 만유인력이라는 개념과 되게 연계가 많이 돼요. 만유인력의 정의가 뭐냐면 뉴턴 아저씨가 발견을 하셨어. 이거는 식으로 정리도 하셨어요. 이게 만유인력의 정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뭐라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마치 자석처럼. 자석하고는 다른 원리지만 서로 끌어당긴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서로 끌어당긴대요. 그럼 너랑 나도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안 끌어당기는 거야? 그렇죠. 너랑 나도 끌어당기긴 끌어당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있긴 있어. 분명히 있어요. 질량을 가진 서로 그냥 뭐 특수한 물체가 아니어도 돼. 그냥 질량이면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질량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한번 써보면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어요.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봤더니 얘도 얘를 끌어당겼고 얘도 얘를 끌어당겼어요. 왜냐면 서로 끌어당긴 다음에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두 힘이 같았어. 똑같았어요. FAB라고 하고요. 얘를 FBA라고 할게요. 왜냐면 반대로 썼구나. 죄송해요. 다 있을게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제 AI가 사과를 하거든요. 한번.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이러면 사과 한번 하거든요. 이러면 제가 잘못하면 사과하거든요. 제가 대신 사과. 엥? B가 A를 끌어당긴다고 해서 BA라고 하고요. 여기는 AB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유머로 넣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민망하니까 그렇게 넣거든요. 얘네 둘이 어떻다고 서로? 같았어요. 둘이가 똑같았어요. 둘이가 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하나만 보자. 뉴턴 정리를 했어. 이게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공식이 나왔거든? 나름의 공식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G, R 제곱분의 M, A 곱하기 M, B가 나왔어요. 되게 흥미롭죠? 이게 어려워 보이잖아, 되게. 정말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별거 아니다? 쉽게 생각해볼게. 이 R은 뭐냐면, ASMR 해야 되나요? 자,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심을 가로지르는 거리인 거예요. 여기서. 거리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힘은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분모 값이 커지니까 작아지는 거지. 이해됐어? 질량이 서로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질량이 커지면 힘도 어떻게 돼?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정도예요. 지금 G는요, 이거 중력 상수예요. 만류인력 상수는 중력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비티의 G를 따왔습니다. 그냥 매개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중력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그치? 근데 사실 만류인력과 중력은 같은 걸로 봐요.
현대과학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이거란 얘기잖아.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린 납득이 안 가.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아니, 둘이 완전 다른 식이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물체를 지구라고 할게요. 이 물체를 나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나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나도 질량을 가진 물체고 지구도 질량을 가진 물체이다 보니 이게 가능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대요. 그러면 내가 지구한테 끌림 당하는 힘이랑 똑같이 나도 지구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왜?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것 뿐이지. 난 지구를 끌고 있는 존재예요. 굉장한 거죠. 지구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내가 지구를 끌고 있는 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을까?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이 힘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우리가 아는 중력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중력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게 나 질량인 거잖아요. 나 질량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이제 B를 나라고 해야겠다. 그치? B를 나라고 바꿔볼게요.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하나, 둘, 세 개를 계산한 게 뭐랑 똑같아야 될까? 수학적으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영역을 표시했잖아. 이 파란색 안쪽에 있는 것들은 계산을 하면 여기서 몇이 나와야 될까? 그쵸, 9.8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9.8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진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MA가 몇으로 고정된다는 거야? 9.8로 고정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얘는 상수니까 오케이.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괜찮니? 지구 질량, 이거 A이긴 하지만 지구 질량입니다. 지구 질량인데 지구 질량도 안 변하니까 인정해. 근데 선생님 얘는요? 거리는요? 참고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9.8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면에 다리를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에베레스트 산. 산 정도 올라가면 조금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좀 멀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에베레스트 산 정도 가면 내가 계산해봤거든? 정말 많이 안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표면 부근, 좀 지표면 부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봤자 대륙권 이상 많이 못 가다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R제곱을 갖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건 9.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미세한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중력 영향권이라고 그 전에 표현을 했다가 댓글이 달렸어요. 중력 영향권이면 인공위성은 9.8이 아닌데 그렇게 계산한 게 맞냐 해서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고칩니다. 그 지표면 부근에서만 지표면 부근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구가 중심 있고 지구 일부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에베레스트는 요 정도인 거야. 이 정도인 거야. 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거리나 지표 거리나 서로 어떨까? 거의 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의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다. 근데 다만 인공위성 정도 10건 정도 가서 인공위성 정도 가면은 그거는 변할 수 있다. 값의 수치가 좀 변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9.8 곱하기 질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표, 공기 있고, 그냥 지표 있고,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할 때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자유낙하 운동을 해석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물체를 그냥 떨군 거예요. 그냥 떨군데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그냥 놓고 떨친 거야. 처음 속력이 그래서 몇일까? 처음 속력은 0이죠.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놓잖아. 그냥 틱 하고 놓잖아. 그래서 처음 속력은 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봐보면 자유낙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양상을 띄어요. 점점 간격이 어때? 이게 좀 벌어지죠. 그러니까 빨라진다는 거야, 느려진다는 거야?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V가 처음에 0이었고요. 처음엔 V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몇일까? 9.8m/s였어요. 그 다음은 10.6m/s였어요. 그 다음은 2.4/s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나는 폭을 보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플러스 몇 되니? 플러스 1초잖아. 1초 동안 몇 속력이 늘었어? 9.8 늘었고 여기서도 몇 늘었어? 9.8 늘었고 여기서 여기도 몇 늘었어?
다 9.8m/s만 늘었죠.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죠. 뭐가 일정한 걸까? 속도가 일정한 걸까? 아니면 가속도가 일정한 걸까? 딱 봐도 속도는 일정해, 안 일정해? 안 일정하지. 뭐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모든 물체가 이런 양상을 띠어요. 모든 물체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8 곱하기 질량이라는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보면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몇으로 정해져요? 9.8로 정해지죠. 지표면 부분에서. 질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9.8로 정해지죠. 그러면 질량은 가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냐 가볍냐, 덩치가 크냐 작냐가 가속도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면 깃털이랑 그럼 둘이 같이 떨어질까 다르게 떨어질까?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니 선생님 그래도 쇠공이 먼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험 장소에서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제가 뭐냐면 공기저항이 없을 때 진공 상태인 상황인데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둘이 똑같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가속도가 똑같잖아. 질량은 그러니까 덩치나 크기, 질량은 가속도에 영향을 못 미쳐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못 미치다 보니까 둘이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력과 시간을 그려보면은 둘이 하나로 나와요. 겹쳐요. 그래프가 겹쳐요. 깃털을 주황색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고 쇠공을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겹쳐서 나와요. 그냥 둘이 겹쳐요. 그래프가 겹쳐요. 근데 그래프는 행적을 기록한 거잖아. 근데 둘이 행적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 그냥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도달해요. 보면은 똑같겠죠. 1초, 2초 때 1초랑 2초면은 1초, 2초 때 1초 때는 몇일까? 속력이? 그쵸. 9.8이고 2초 때는 0.6m/s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시도달해요. 이해가 돼요? 다만 뭐가 없어야 돼? 공기저항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쇠공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 공기저항 차이 때문이에요. 쇠공보단 깃털이 가볍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괜찮니? 중요한 거는 중력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중력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6번째 등속 직선 운동. 평면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만 쭉 가는 거죠. 근데 등속이잖아.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예, 속력이 안 변해요. 속력도 그대로고 속력 그대로. 그리고 방향도 어때? 방향도 그대로야. 자, 속력도 그대로고 방향도 그대로지. 유지되지. 그치? 속력도 그대로고 방향도 그대로면 뭐가 그대로일까? 속도도 그대로예요. 도도 그대로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치? 그럼 이 간격 똑같은 건 뭐 뻔하잖아요? 간격은 똑같아. 근데 속력이 이때도 2m/s고 이때도 2m/s고 이때도 2m/s고 이때도 2m/s잖아. 그치? 그럼 A는 몇일까? 0이야. 괜찮아? 그럼 가속도가 0이면 F도 몇일까? 0이야. 이걸 해석해 줄게. 가속도가 0이고 F도 0이잖아. 가속도는 힘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힘이 아예 작용을 안 했거나 두 번째로는 힘이 작용을 하긴 했는데 양쪽 방향으로 서로 작용을 해서 이쪽 2N 이쪽 2N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짜 힘 또는 합력, 그러니까 최종 결론값 힘의 값이 0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 0은 그냥 힘이 아예 작용 안 했다 뿐 아니라 양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된 것까지 포함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요 말의 해석은 두 가지라 했어요. 힘이 작용을 아예 안 했거나 두 번째는 합력이 0이거나 합력 또는 알짜 힘이 0이거나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쪽으로도 2N 이쪽으로도 2N 이렇게 작용한 거야. 양쪽 방향으로. 그럼 이게 서로 어떻게 돼? 지워지잖아. 서로 상쇄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력이 0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등가속도 운동도 했고 등속 직선 운동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공기저항 없습니다. 대부분 공기저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공기저항 있는 건 없어요. 공기저항 있게 문제되는 경우 없다? 없어요. 이렇게 최초 속력 V로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힘 안 줬어요. 당연히 어떻게 떨어지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겠지.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사실 뻔하죠. 사실 뻔한데 근데 이제 행적을 따라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행적을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즉 수평이랑 수직으로 나눠서 한번 봐봤어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만 행적을 체킹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거리가.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아래로 딱 보면은, 그러니까 방향으로 봐보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돼요. 여기는 등속 직선이라 치자. 근데 속력을 재보니까 우리 여기서도 가속도가 몇이었냐면 2.8m 제곱이었어요. 가속도가 9.8m/s 제곱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공중에 딱 뜨는 순간, 던져져서 공중에 뜨는 순간 힘이 하나밖에 작용을 안 해요. 뭐밖에 작용 안 해요? 중력만 작용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뭐밖에 없는 거야.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여기로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로는 힘이 작용해 안 해? 없는 거야. 힘이 작용을 안 하는 거야. F가 없는 거야. 여기는 F가 있어. 근데 여기는 F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F가 없으니까 A도 없겠지. 가속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참고로 이때 속력은 V였어요. 이때 속력은 그냥 V로 유지가 됐어요. 처음에 요거 V. 요 V랑 요 V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위아래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자유낙하야. 지금 자유낙하야. 여기 속력 0이었고 뭐 1초라면 9.8, 그다음에 16 요거는 똑같았습니다. 자유낙하를 했다. 여기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무슨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소름 돋는 거는 얘가 여기에 떨어지나 여기에 떨어지나 여기에 떨어지나 여기에 떨어지나 다 시간이 동일했어요. 왜? 자유낙하 운동 9.8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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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이는 뭔가요? V 차이였어요. 네, 속력 차이였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하잖아. 그럼 멀리 가냐는 얼마나 수평 방향으로 빨리 갔냐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V1, V2, 3, V4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빨랐을까? 4가 제일 빨랐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더 보면 등속 원운동. 지금 얘랑 얘는 둘 다 등속 운동이거든? 등속 운동의 일종이야. 등속 원운동은 어떻게 도는 거냐면 중심을 두고 원을 도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원을 너무 잘 그렸다. 어머나 세상에, 원을 진짜 잘 그렸다. 나 진짜 요즘 원 잘 그리는 것 같아. 원을 정말 잘 그려. 심지어 이것도 잘해. 다 잘해 그냥. 원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공 있고 실로 매달은 다음에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2m/s고요. 이게 항상 그 방향은 매 순간 바뀌어요. 원운동은 접선 방향으로 바뀌거든. 접선이 뭔지는 알지? 접하는 선. 여기에 접하는 선.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갈까? 아래로 가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죠. 다 2m/s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에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속력은 똑같아서. 속력은 똑같아. 근데 뭔 달라? 근데 방향은 매 순간 달라지는 거지. 여기면은 일로 가고 여기면은 일로 가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맞아 아니야? 등 속도라고 하면 돼 안 돼?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변했잖아. 방향이 왜 변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이유가 뭐냐면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항상 중앙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 가운데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심력이라고 하죠. 구심력 F가 작용을 하는데, 구심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그 관성과 나는 일로 가고 싶어하는 관성과 붙잡으려는 게 모여서 이렇게 결국은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와 얘가 합쳐져가지고 서로 자공작용해서. 그러니까 일로 가려는 그 관성, 이때 탁 넣잖아요. 탁 넣으면 가요. 앞으로 가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 그래서 탁 가는데 내가 잡는 거야, 공을. 이 공을 가운데 잡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려는 그 성질과 여기로 가려는 성질이 서로 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힘의 합력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 그거랑 다른 게 여긴 사실 힘이 없어요. 사실상 힘은 얘밖에 없어요. 구심력은 진짜 힘이긴 한데 원심력은 관성에 의한 가상의 힘이라서 제가 그래서 힘의 합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양상으로 그러고 싶어하는 성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 구심력 F 같은 경우에는 뭐를 바꿨냐? F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바꿔요. F는 결정하는 게 가속도를 결정을 하거나 또는 지금 이것처럼 속력에 뭔가 변화를 일으킨 거는 아니지만 속력의 변화는 없었잖아. 등속 원운동이니까 대신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은 빠르기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가속도도 일정할까요? 가속도 일정해 안 해? 안 해요.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게
크기는 일정해요. 크기는 맞아. 크기는 맞는데 방향이 매번 달라지잖아. 방향은 아니야. 방향은 일정하지가 않아. 왜? 방향 항상 바뀌잖아. 여기 있든 여기로 가고, 여기 있든 여기로 가고, 여기 있든 여기로 가고, 여기 있든 여기로 가고 이래버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힘의 방향도 일정할까 안 할까? 일정 안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벡터 값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힘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 크기는 일정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기 값은 일정한데 뭐는 계속 바뀌는 운동이야? 아니, 모든 것의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죠. 그 크기는 다 그대로 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그 첫 번째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성인데 관성이 뭔지 알아? 뭐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일단은 관성을 하려면은 관성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알짜 힘이 0임을 전제로 해요. 합력 또는 알짜 힘을 0으로 전제합니다. 합력 또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물체의 힘이 아예 작용을 안 했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쪽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F가 작용하니 얘네들이가 서로 상쇄되면서 0이 되는 케이스. 자, 그러면 알짜임이 0이면은 A가 뭐란 뜻이야? A가 0이다 보니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m/s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0m/s가 되는 케이스, 또는 특수한 값을 지니고 있는데 m/s처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2%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0m/s는 물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지 상태야. 얘는 뭘까? 등속 직선 운동 상태. 여기까지 되세요? 얘를 현재의 운동 상태라고 하면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을 하는 상황이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관성이에요. 유지하려는 게 관성이야. 한 번 정지에 있는 친구는 어떡할까? 계속 정지에 있는 거야. 한 번 운동, 등속 직선으로 하던 등속 직선 운동을 한 친구는 어떨까?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단 존재 조건이 뭐야?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아야 돼요. 공기 저항조차 없어야 돼. 마찰조차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저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다 힘을 주면 멈추거나 또는 운동을 할 텐데, 정지에 있던 놈은 힘을 주면 운동할 거고 운동하던 놈은 멈추겠죠. 근데 우리가 버스를 봐도 정지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출발을 해. 내 몸이 어떻게 돼? 뒤로 가죠. 그래, 나 원래 멈춰 있었잖아. 그 유지하려는 성질이 그때 나오죠. 그 다음에 달리고 있었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힘이 줘가지고 멈췄어, 버스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몸이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죠. 그럼 나 원래 가고 있었잖아. 그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성은 그런 거예요. 요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이게 관성이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시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참고로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은 클까 작을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커지면 관성도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관성도 커진다. 왜 달리는 무거운 놈 멈춰 세우는 것보다 가벼운 놈 멈춰 세우는 게 더 쉽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동량 갈게요.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P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 P. 근데 이게 뭐 썰은 많아요. 이게 포텐셜이다, 뭐 어쩌고 샬라샬라 썰은 많은데 명확하게 뭐다라는 말은 물리교육학과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뭐 모른다고 하대요. 모르는 게 맞대요. 저건 정확하지 않고 그냥 P. 얘만 없더라. 보면은 M도 매스가 질량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운동량은 뭐 운동량 정의 뭐라고 적혀있어요? 교재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저 말로는 직관적으로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되도록이면 수학적으로 접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F는 MA처럼 그냥 여러 가지 그 조합을, 요소와 요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거든? 단위 할 거예요. 문제는 모든 물리량은, 이거는 유도량이죠. 그런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단위가 중요하니까 단위를 그냥 조합을 하면 되잖아요. 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쓸 거고, 일반적으로 얘는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죠. 그럼 얘 조합하면 뭐가 나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 왠지 줄임말이 있을 것 같잖아요. 좀 복잡하니까.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줄임말이 없어요. 이상하게 얘는 줄임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줄임말이 없고 요거로 쓰셔야 돼요. 이해돼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2kg이야. 4m/s야. 그럼 몇이야? 8 단위는 m/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굳이 뭐 더 예시를 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량. 충격량. I죠? 근데 이제 충격량 정의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도 그냥 조합으로 했으면,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얘는 FT로 표현합니다. F 곱하기 T. 이게 힘 크기고, 그거 받은 시간이에요. 힘 크기, 받은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FT고요. 정확하게는 F 델타 T를 쓰거든요.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힘 받은 시간이야. 쉽게 생각하면. 힘의 단위 뭐죠? N, 뉴턴이죠. 그리고 T는 S, 세컨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한테 주먹으로 3뉴턴을 2초만큼 줬어. 6NS죠. 6뉴턴 곱이 S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저걸 뭐라 해요? 뉴턴 세크 이렇게 읽어야 되나? 정확한 표현? 난 그냥 귀찮아서 NS라고 하거든. 어차피 근로일 하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도 벡터 값이고요. 얘도 벡터 값이에요. 이거 속도야? 벡터 값이야. 그럼 얘도 뭘까? 얘도 벡터고 얘도 뭐야? 벡터예요. 되게 엄청 중요해요. 벡터고 벡터야. 방향이 다 있어요. 뭐만 방향이 없을까? T랑 M만 없어요. 질량이랑 시간은 없어요. 이게 그냥 원래 없는 애들이잖아. 원래 없는 애들이고 그나마 헷갈리는 게 속도일 텐데 저것도 벡터예요. 다 벡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 스칼라 개념 안 배우고 이거 배울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여기다 기술을 하나 할 건데 네 번째구나. 별을 3개 치세요. 제가 지금부터 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를 다룰 거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다룰 거야. 진짜 중요해요. 둘은 어쩌면 좀 달라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뭐 운동과 관련됐다고 그러고 하나는 충격과 관련됐다고 하니까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데 나름 연결점을 지니고 있어요. 봐볼게. 자, 이게 사실 둘은 연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은 실제로 단위가 같습니다. 단위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러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할 것 같지만 둘이 단위 같아 보여? 그냥 느낌상 딱 봐도 다르잖아. 근데 사실은 같아요. 둘은 단위가 같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사실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도대체 둘이 단위가 누가 봐도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나요? 단위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봐봐. 첫 번째, 뉴턴 곱하기 세컨즈.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뉴턴의 원래 원형이 뭐였지? F는 뭐였죠? MA였죠? 그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아. 그걸 그대로 쓸게. 킬로그램 곱하기 퍼 세크 제곱이 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거기에 곱하기 S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분의 세크의 제곱 곱하기 S니까 이거 지워지고 S 하나 남아요. 그러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요. 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둘이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단위가 똑같아요. 단위가 똑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가 돼요. 그렇지 않아? 단위가 같으면 왜 시간을 질량에 더할 수는 없고 질량을 속력에 더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서로 단위가 다르서 풀마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호환이 돼서 계산이 돼요. 더하고 뺄 수가 있어요. 단위가 되게 대단한 거지. 이 매우 흥미롭죠? 재밌지? 단위가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경우가 없다니까. 단위가 같고, 두 번째는 정의상 이런 의미값을 지어요. 두 번째는 제가 식을 뭘 가져올 거냐면 F는 MA를 갖고 올 거야. 우리 A 정의 기억나? A의 의미. 단위 시간당 뭐의 변화량이었어?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했잖아. 델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델타 V,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델타 T, 델타 V 하면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뺍니다. 나중 거를 보통 숫자 2를 써서 표현을 하고 처음 거 숫자 1을 써서 표현을 하면 M 곱하기 T2 빼기 T1 분의 V2 빼기 V 까지 괜찮니?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로 옮길게.
그러니까 이게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F는 질량 곱하기 T, T1 그럼 얘로 옮길 수 있지. 전개해볼게. F는 곱하기 T2 빼기 T1 가로하고 는 델타 T랑 똑같잖아. 그치? 뭐랑 똑같을까? F 곱하기 델타 T가 뭐였어? 아이야. 얘는 뭘까?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라는 의미가 나와요. 근데 이걸 조금은 해석을 해주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kg짜리 물체가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 4m/s로 달리고 있었어. 얘가 가속을 해서 2kg짜리가 10m/s가 됐어. 그러면 얘는 이때는 운동량 몇이에요? 이때 P가 몇이에요? 8. 이때 P가 몇이에요? 20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8이고 이때 20이야. 그러면 둘의 차가 몇? 델타 P는 몇이야? 12잖아. 봐봐. 델타 P가 일어나려면 가속을 해야 되잖아. 그치? 가속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가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F는 MA니까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했으니까 뭐도 작용한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 가속을 했어. 그럼 뭐가 작용했어? 힘이 작용했어. 그럼 힘이 작용했어. 뭐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Y는 FT니까 충격량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천천히 해석을 해줄게. 가속을 했으니 힘이 작용했으니 충격량이 작용하는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충격량은 이 둘의 변화량인 얘와 똑같아요. 그잖아. 어디서 왔을 거 아니야? 이 힘이. 근데 둘은 단위 같다 했잖아.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둘은 서로 더하기 빼기가 되잖아. 여기서 더하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충격량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 여기서 운동량을 계산해서 서로 빼면 뭐가 나온다고? 충격량이 나온다고. 기본 개념 나오죠. 수학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요것만 사실 아시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됐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안 나오죠? 교재에 없죠? 교재에 없으니까 이거는 굳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할 거는 5번째 충격력입니다. 충격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F 개념이에요. F 개념인데, 자, 보통 우리가 I는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F는 T분의 I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충격량이 같다고 하면 시간을 늘리면, 그러니까 즉 충격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면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받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한 게 뭐냐면 에어백.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죠. 그냥 부딪히면은 너무 짧아가지고 힘이 너무 극대화되는데 최대한 늘려주면서 F를 최대한 낮춰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에어백이 있고 없고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를 가정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F고 여기가 T라고 해보면 하나는 충격을 너무 짧게 받아서 극대화돼서 이렇게 올라갔고 나머지 하나는 그 시간을 늘려서 다소 힘이 적게 전달되는 이런 케이스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를 1번 케이스라고 여기 2번 케이스라고 해볼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I1과 I2는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다고 해볼게요. 대신 T1과 델타 T1과 델타 T2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컸어?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에 의해서 F가 누가 더 커졌어? 이게 F1이죠. 이게 뭐야? F2죠. 그럼 F1과 2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컸어? 1이 더 커졌죠.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세이프티 하잖아. 안전하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I에 해당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그 적분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쉽게 생각할게요. F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I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면적, 이 면적이랑 파란색 여기 면적이 서로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I를 같다고 하고 설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서로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요거 좀 이해돼요? 둘이 뺐을 때 이해 나오는 거.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단위도 같아서 계산도 가능하고 의미적으로도 충격을 가해야 속력이 변하잖아.
이 세 가지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되고. 오케이, 끝.